어떤 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한다. 이 순간 고백하는 이는 을이 되고 고백을 받는 이는 갑이 된다. 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미션은 극진한 정성으로 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러나 이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연인 사이 애정의 균형이 깨져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변한다면 관계는 예전과 달라진다. 막상 갑의 위치에 서면 잊게 되는 것. 갑과 을의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연인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모호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에는 이렇게 일방향이죠. 이걸 시키고 밑에서 또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구조 형식으로 내려갔지만, 지금은 반대로 밑으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협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측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하는 슈퍼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과거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아래 위 변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 배려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우리 모두는 갑이자 을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갑이나 을이나 마찬가지. 모든 문제는 이를 악용할 때 생긴다. 을사조약.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하는 을사조약이 아닌 또 다른 을사조약이 나타났다. 절대적으로 분리해도 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을이 죽는 조약, 을사조약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이다. 갑은 군림하고 을은 비위를 맞추는 갑을 문화는 개발경제 시대를 거치면서 나온 뿌리 깊은 병폐였다. 을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밀실에서 벌어진 둘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을은 혼자가 아니다.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갑과 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언제든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게임 회사에서 그 게임을 개발하는 그 개발자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한 게임 개발자를 약혼자로 두고 있는 여자가 그 자기의 그 불편한 심기를 공개된 사이트에다가 익명으로 올렸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정말 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자기의 그 수기가, 그 에세이가, 포스팅했던 글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한 건의 포스팅이 결국은 그 일렉트릭 아츠라는 게임 개발 회사의 문화를 바꿔놓았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 전체의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면서 정치권과 사회적인 관심을 다 받아가면서 근무 문화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로 문화를 우리가 지켜보는 시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향은 굉장히 커나가지 않을까. SNS를 통한 폭로는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공감했을 때 더욱 분노했다. 어떤 언론에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젠 기업 스스로가 나서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제조업은 갑과 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 협력업체 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많은 업체들의 고충을 토로하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인 갑의 횡포에 스스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도 있다. 가맹점 대신 가족점이라 부르는 한 피자 회사. 본사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본사의 고민은 가족점의 수익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 피자 회사의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지난 23년간 제로였다.
그런가 하면 어느 생활가전 기업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입해 상생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기업의 대출과 이자 감면 재원으로 활용. 협력회사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갑인 기업에게도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자금 부담을 던 협력사들은 납품하는 제품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변화는 더 이상 갑이 과거처럼 군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한 갑들의 변화다. 상생의 길을 모색, 소비자들의 신뢰와 신임도 얻고 불필요한 싸움으로 인한 서로 간의 손실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한때 성장을 위해 다른 것은 눈감아지던 시대가 있었다. 갑의 횡포에도 침묵해야 했던 을의 암묵적인 희생은 끊이지 않았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사회적 차원의 슬로건이 되었을 때는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1960년대였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것은 한국 가불 문화를 상징하는 문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 그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보 시대를 넘어서 지식 사회를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그 수직적인 그 계열화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기업은 종업원들을 고용한 고용주로서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집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생태계에서 기업이 그 협력 회사들이나 그 지역 사회에서의 그 어떤 관계를 잘 맺어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관점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어떤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기업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방식으론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하며 설득하지 못한다. 이젠 성장보다 다른 키워드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투자하기보다 중장기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 공헌하고 이를 공유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을이 미워하지 않는 갑이 되기 위한 조건.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